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2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중국발 우한 폐렴 사태와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우선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불안은 좀 다소 진정된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한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한 데 대해서 완전히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시의 항공, 열차 등 교통망 운행 중단, 그리고 한시적인 이런 봉쇄령을 내리는 등 폐렴 확산 방지책을 공개하면서 좀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WHO도 우한 폐렴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지금 연기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국의 춘제 연휴를 앞둔 만큼 시장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좀 다소 부담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에는 좀 미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부과 시 고율의 자동차세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프랑스는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는 데 좀 동의한 상태이고요. 영국은 4월부터 과세하겠다라는 방침을 유지 중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미 증시를 좀 지지해 주는 듯 했는데요.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여전히 우한 폐렴 공포에 좀 크게 떨어졌죠. 중국 증시는 무려 3% 넘게 급락했고 오늘 한국 코스피도 1%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홍콩,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중남미 지역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춘제 연휴 기간 국내외로 이동하는 중국인 수억 명으로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면 어쩌냐 하는 우려감이 좀 여전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의 이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결정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만 하락 마감했는데요. 0.0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3%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이 부상한 데다가 초과 공급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2.8% 급락했습니다. 지난 12월 초 이후로 또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폐렴의 발병지인 우한시에 교통망을 차단하고 거주자들 대상으로 한시적인 봉쇄령이 내려졌다 말씀드렸었지요. 여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결국에는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된 거고요. 그리고 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골드만삭스는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에 하루 평균 26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주면서 유가의 하락 압력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전 상태인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원유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지금 현재 초과 공급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리비아 사태의 원유 생산 차질은 초과 공급 우려감을 좀 일부 상쇄한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지수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습니다. 우선은 크루드 오일은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변곡점이 되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나 조정 구간으로 끝났을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었죠. 우선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TW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고 한계약 기준으로 40틱 청산 마무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0분봉 차트에서도 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로 봐서 아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TW 신호는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실제 이 시점에서는 이게 반등 구간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매수 추세로 변곡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TW 기법은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점도 감안을 한다면 뭐 일단은 30틱 정도는 단타 수익 마무리는 할 수가 있었겠죠. 본절 대응을 했다면 한계약 기준으로는 30틱 수익 청산 마무리를 하신 분도 아마 계셨을 거고요. 어저께 나스닥 지수도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는데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고 저는 한계약 기준으로만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기 때문에 어 본저를 잡았었죠. 그런데 원칙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TV 매도 신호에서 매도 진입을 하셨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매도 추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 TV 매도 신호가 변곡점이 될지 아닐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했었고 60 분봉 차트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TV 매도 신호가 변곡점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60 분봉 차트 기준으로도 오늘 이제 오전 7 시에 장이 마감이 되었었을 테니깐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격 하락해서 캔들을 우하향으로 내려와 있고 매수조는 우상향으로 올라온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가격과 매수존 간의 간격이 뭐 부근에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원칙 그대로 적용만 했더라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 청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각 9시 42 분이네요. 벌써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겠네요. 그리고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라가르드 총재의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 기준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 장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뭐 화가 뭐 얌전한 흐름이 보여질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기자회견 생중계와 선물 상품 널뛰기 하는 구경만 해도 참 재미있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설 연휴 건강하게 맞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있을지언정 결국은 누적 수익을 내시려면 원칙 매매 사수하셔야 된다는 점 꼭 다짐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